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.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현재 뭐 불길한 좀 징조가 있다, 이런 또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,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이 최근에 이 에스페스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. 이슈로도 또 부각이 되고, 여기에 있어서 이제 해명 공시가 뭐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,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, 이 생물보안법의 영향도 우리가 좀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삼청당 제약의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, 과거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,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최근에 삼청당 제약 관련해서 이슈가 좀 떴었죠. 먹는 인슐린, 이 에스페스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데, 중국 파트너와 이 협의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지속적으로 걸린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. 이 삼청당 제약이 보시는 것처럼 이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기술, 이 에스페스를 통해서 현재 이 비만 시장을 진입하겠다, 그리고 여기서 성공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, 무엇보다 인슐린과 GLP-1,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이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 특허도 피하고, 또 여기에 있어서 이 패키지를 구성할 계획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에스페스 관련해서는 이 삼청당 제약 주주님이라면 이기에 이제 뭐 1년 이렇게 걸린 게 아니잖아요. 뭐 지속적으로 이 시간이 2년째 이어오고 있고,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, 우리 이제 임상 진행할 거야, 이런 이야기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면서, 아예 너희가 한다고 말한 게 벌써 2년인데 언제쯤 하는 건데, 이런 부분이 좀 실망 매물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, 그러고 또 이런 찌라시가 좀 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바이오 기업 특성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. 이 R&D 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있고, 이게 임상을 진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보시는 것처럼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제형 특허 회피를 활용해서 이 GLP-1 이 비만 시장의 약품을 좀 조기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, 여기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안 좋은 흐름이 이어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이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생물보안법이 뭐냐면, 이제 BGI는 이제 중국의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로 굉장히 좀 이름 있는 이런 바이오 기업입니다. 또 우제인텍도 이 미국 내에서, 죄송합니다, 중국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이 바이오 기업이에요. 근데 이 중국 내의 바이오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생물보안법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제 1월 25일 날 미국 하원에서 이제 발의를 했고, 이제 3월 6일 날 이 상원 의원회에서 법안을 통과했고, 무려 이제 결과가 11대 1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. 이 최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, 이제 남은 거는 뭐냐, 바로 상원의 본회의 심의와 그리고 의결 결정을 하고, 대통령이 이제 서명만 딱 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 경쟁 구도가 점점 더 심화가 되고, 이런 제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삼청당 제약도 좀 주가에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그 이유가 이제 삼청당 제약이 이 에스페스를 함께 진행하는 기업이 어디냐? 바로 이 통화동보라고 이 중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좀 안 좋은 찌라시가 돌고, 네,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에스페스를, 제가 올해 이 모멘텀이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.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. 이 에스페스도 현재 좀 진행을 하려 하고 있고, 통화동보 내에서도 이 에스페스가 아닌 이 통화동보 내에 이 비만약을 좀 진행하려 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서 이 삼청당 제약의 약품도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이 있었고,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또 형성될 수 있고, 좀 올해는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,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,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리스크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이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
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어제 정말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줬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? 지속적인 이 상승 추세에서 이 강한 저항 라인을 또 돌파해 줬지만 여기서 또 크게 저항을 맞고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을 또 돌파하려는 과정이 중요하다. 무엇보다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안착 후에 좀 서서히 다지다가 올라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는 아직 이 상승 추세를 좀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 주진 않았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그림을 이어나가면서 좀 돌파를 해 주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근데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올라갔던 모멘텀이 뭐냐?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. 바로 뭐다?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주가가 크게 기대감을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다른 제약사들하고는 다르게 이 투트랙 전략으로 굉장히 빠른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에스페스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추후 나올 이제 재료인 거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이런 재료인 거지 크게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일리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이 특허 관련해서 문제가 전혀 없고 또 PFS라고 있어요. PFS가 뭐냐면 이 프린피드 실린지라는 건데 기존 주사기에 이제 약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주사 맞을 때 약물이 있고 여기서 주사기 꽉 꽂아가지고 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약물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삼청당 제약은 이 PFS를 만드는 이 제품마저 회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투트랙 전략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. 무엇보다 이 PFS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 90%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스트 시밀러로 좀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 삼청당 제약에 루머가 좀 많이 돌았죠. 뭐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한다라는 좀 루머가 돌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전혀 이상이 없었고 또 물질 특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았지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문제도 없었다라는 거죠. 근데 현재 삼청당 제약이 또 이 에스페스 관련해서 이 주가가 실망감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조한 모습을 나타내니까 이 주주님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지 함부로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된 건 현재 삼청당 제약과 이 추가적으로 계약을 맺은 이 아포텍스의 조건을 보면 이익 공유가 50%가 된다라는 거예요.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. OPM이 50%, 이 영업이익이 50%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계약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과 이 PFS 보험 등재 기준으로 이익 공유 비율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 PFS 비준이 최초 보험을 등재하게 될 경우 타 PFS 첫 등재와 비교를 해봤을 때 마진율을 더 뽑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미국과 소송 문제는 아직 있습니다. 아직 있는데 이 부분도 아포텍스가 참여하면서 이 삼청당 제약을 좀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.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들 이 아일리아 시밀러 기업들 많죠. 뭐 셀트리온도 있고 얄테온진도 있고 뭐 다른 기업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기업들이 특허 관련해서는 현재 삼청당 제약보다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. 하지만 삼청당 제약은 거기에 대한 벽은 아직 없다라는 거. 현재 이 시장을 더욱 개척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를 기다려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 주가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에스페스에 대해서 찌라시가 돌면서 과거의 모습처럼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만약에 이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 추세를 훼손할 만한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이런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. 우리가 무조건 기술력 믿고 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차트 상황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라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1선과 그리고 이 상승 추세 우리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 과거의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과 매물대 라인이었던 그 다음으로는
이제 60일선이 받쳐주는 이 라인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무엇보다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오늘 이 외국인의 수급이 대부분 이탈이 나왔습니다. 이 개인이 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아먹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삼청당 제약 또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이 계속 나오는지 이런 여부도 체크를 하시고, 이런 부분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 물량을 털게 될 경우 이런 부분에서 주가도 리스크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상 이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 제가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 항상 응원하고, 제가 좋은 자료들 또 우리가 리스크 자료들도 항상 참고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화이팅 해보시죠. 감사합니다.